자, 오늘은 원의 방정식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의 방정식은 한 점으로부터 일정한 거리,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 또는 점들의 자취라고 얘기를 해요. 점들의 자취, 우리 지난 시간에 점들의 자취, 어떤 점의 특징이 있는 기준이 있는 어떤 규칙이 있는 점들을 모았을 때 이루어지는 도형의 모양을 자취, 직선이 될 수도 있고 곡선이 될 수도 있고 원이 될 수도 있고 포물선이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자취였는데, 우리가 한 점으로부터, 원이라는 건 한 점은 뭐겠어요? 원의 중심이니까 우리가 A, B라고 잡아보고 센터 C라고 잡아볼게요. 그러면 한 점으로부터 일정한 거리,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을 모아놓은 집합이 원이 되는데요. 원을 먼저 그릴 걸 그랬나봐. 그쵸? 엉망이네. 자, 원을 먼저 그리고 한 점으로부터 일정한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 자취라고 해요. 이 원의 중심을 C라고 잡고 A, B라고 잡은 다음에 이 반지름을 우리가 R이라고 일반적으로 나타내요. 반지름을 R이라고. 그랬을 때 여기 나오는 이 수많은 아이들을 전부 다 P라고 해서 동점이라고 하면 이 P가 이루는 규칙이 바로 원이 되는 거예요. P점을 우리가 모르니까 동점을 뭐라고 잡는다고요? A, B 또는 X, Y. 여기서는 X, Y라고 잡아볼게요. 그럼 X, Y라고 한다면 우리가 두 점 사이의 거리가 R과 같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래서 루트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이 R과 같다. 양변을 제곱하면 X-A의 전체 제곱 더하기 Y-B의 전체 제곱이 R제곱과 같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 식을 우리가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 원의 방정식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표준형은 좋은 점이 뭐냐면 우리가 표준형을 썼을 때 바로 알 수 있는 게 여기에 있는 중심이 A, B라는 걸 바로 알 수 있고 반지름이 R이라는 것도 알 수 있죠. 여기 R제곱이니까 그 부분 처음 하실 때는 꼭 유념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X-1의 제곱 Y 플러스 1의 제곱이 9 이렇게 나와 있으면 중심이 얼마? 1, 마이너스 1이고 반지름이 얼마? 3. 반지름이 3인 원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9라고 써 있을 때 반지름 9라고 쓰지 않도록, 실수하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이렇게 원의 방정식이 만들어집니다. 됐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얘를 풀었을 때 이 원의 방정식을 전개하면 어떤 꼴이 나오느냐? 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a제곱 y제곱 마이너스 2by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r제곱까지 이쪽으로 넘겨서 이렇게 쓴다면 우리가 얘를 다시 이쪽에다 써볼게요. 얘를 x제곱 y제곱 여기 x제곱 y제곱 그 다음에 2ax 얘를 라지 ax 그 다음 얘를 라지 a로 바꿨어요. 얘를 마이너스 2by를 우리가 그냥 라지 b로 바꿨어요. by. 그 다음 나머지 상수항을 c라고 쓴다면 이걸 우리가 또 뭐라고 할 수 있느냐? 이거를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의 특징은 뭐냐? 물론 얘도 마찬가지지만 x와 y의 개수가 1이다. 1이 아니라 같기만 해도 돼요. 둘 다 마이너스 1이어도 되고 둘 다 2여도 돼요. 우리가 나눠버리면 되니까 마이너스 1로 2로 나누면 되니까 어쨌든 x와 y 제곱, x제곱과 y제곱의 개수를 1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둘의 개수가 같아야 되고 나머지 이렇게 x 1차항, x항과 y항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하지만 여기 x제곱과 y제곱은 반드시 있어야겠죠. 그래서 상수항까지 이렇게 표현하는 게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은 표준형과 다르게 표준형은 이렇게 중심과 반지름을 바로 알 수 있지만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은 뭘 가르쳐주질 않아요. 안 가르쳐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만들어 볼게요.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2차 방정식의 2차 함수의 표준형 구했을 때랑 비슷해요. 그래서 완전 제곱식 x제곱 플러스 ax 절반의 제곱 4분의 a제곱 이쪽에 더하고 이쪽에다가 똑같이 4분의 a제곱을 더하면 되죠. 자, 여기도 y제곱도 같은 방식으로 y제곱 플러스 by 플러스 4분의
b제곱. 자, 이렇게 더하면 이쪽도 4분의 b제곱을 더하면 돼요. 그리고 마이너스 c를 넘기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x 플러스 2분의 a의 전체 제곱, 여기는 y 플러스 2분의 b의 전체 제곱. 여기 4로 통분을 하면 4분의, 여기는 a제곱, b제곱, 마이너스 4c라고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중심이 얼마? 마이너스 2분의 a, 마이너스 2분의 b이고, 반지름이 얼마? 조심해야 돼요. 이게 반지름이 아니라 반지름은 여기 루트를 한 거. 그러니까 2분의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4c. 이게 반지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반지름을 생각할 때 반지름은 항상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0보다 커야 되겠죠. 반지름이 0보다 커야지, 반지름이 0이거나 반지름이 음수면 원이 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일반형이 나왔을 때 이것이 원이 되기 위한 뭐 어떤 값을 구하시오, 문자의 범위를 구하시오,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얘를 표준형으로 고치셔가지고 이 반지름이 0보다 커야 된다 라고 하시면 돼요. 또는 이 루트 안에 있는 이 값만 우리가 기억하셔서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4c가 0보다 커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그럼 일반적인 원의 방정식에 대한 얘기를 끝냈고, 이번엔 약간 특이한 원에 대한 얘기를, 약간 특이한 원의 위치, 원이 좌표축에 접할 때 우리 원의 방정식을 어떻게 세울 수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원 중에는 우리가 원이 x축이나 y축에 접할 수가 있죠. 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중심과 반지름. 여기 중심과 반지름이 가장 중요해요. 중심과 반지름. 자, 그런데 어떤 원이 있는데 이 원이 x축에 접한대요. 이렇게. 원이 x축에 접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특징이 있느냐? 원의 중심을 우리가 a, b라고 했을 때 얘의 반지름을 우리가 r이라고 하지 않고 얼마라고 할 수 있어요? 반지름을 중심의 y좌표 b라고 할 수 있어요. 이해되나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 식을 쓸 때 x-a의 제곱, y-b의 제곱이 r제곱이라고 쓰지 않고 b의 제곱이라고 쓰는 거예요. 이해되죠?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혹시라도 얘가 이쪽에 있으면, 이 음수 쪽에 중심의 좌표가 있으면 x축과 접하더라도 이 반지름은 여기가 a 다시 b 다시라고 하면 이 b 다시의 부호가 뭐예요? 마이너스죠. b 다시의 부호는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여기는 b 다시라고 할 수 없고, 반지름은 b 다시라고 할 수 없고 마이너스 b 다시라고 해야 돼요. 하지만 우리가 식으로 쓸 때는 굳이 우리가 개의치 않는 게 뭐냐면, 어차피 그거를 제곱할 거니까 우리가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이게 원이 x축에 접할 때에는 그냥 b의 제곱, 중심의 y좌표의 제곱을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러면 x축에 접할 때가 이렇게 됐다면 y축에 접할 때도 똑같겠죠? 자, 그래서 y축에 접할 때 이쪽에다가 다시 한번 그려보면, 자, y축에 이렇게 원이 이렇게 접할 수 있어요. 중심 좌표를 a, b라고 한다면 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반지름의 길이는 r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a라고 볼 수도 있다. 그래서 x-a의 제곱, y-b의 제곱이 a제곱이다. 여기서도 마찬가지. 이쪽에 접한다 하더라도, 이쪽에 접하고 있어도 반지름이 마이너스 a지만 어차피 제곱하면 a제곱이 될 거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중심의 좌표 x-a의 제곱, y-b의 제곱 그대로 쓰고 반지름은 a가 될 것이다. 마이너스 a여도 a제곱이라고 쓰면 되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야기 짬뽕해서 합해서 우리가 두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 이게 더욱 중요하니까 잘 보시면, 동시에 접할 때는 우리가 이제 a, b라고 하지 않아도 돼요. 동시에 접하는 원은
자, 원 그리기가 쉽지 않네요. 자, 이렇게 여기에 x축과 y축과 동시에 접하는 원이 있다. 이 원의 방정식은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라는 소리인데, 우리가 이 점의 좌표를 우리가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리고 수선의 발을 내려보면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겠죠? 왜? 반지름이니까 같을 거예요. 그럼 얘를 a, b라고 잡기보다는 r, r이라고 잡는 거예요. 반지름이 r이니까. 할 수 있죠? r, r이라고 잡는 거예요. r, r. 그러면 이 원의 방정식은 x-r의 제곱, y-r의 제곱은 r제곱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이해되죠? 근데 얘는 이제 주의할 점이 있는데, 주의할 점이 뭐냐면 얘가 각 사분면에 있을 때 모양이 같지만 다른 거예요. 무슨 말이냐? 왜냐면 우리가 지금은 아까 전반에도 중심을 a, b라고 잡았을 때는 a나 b가 양수여도 되고 음수여도 되고 0이어도 되고 다 됐는데, 우리가 얘를 r, r이라고 잡는 순간 r은 무조건 양수잖아요. 그러니까 이 좌표에 따라서 중심의 좌표가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중심 좌표를 어떻게 쓸지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점의 좌표는 우리가 r, r이라고 쓸 수 없고 마이너스 r, r이라고 써야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얘는 x 플러스 r의 제곱, y 마이너스 r의 제곱이 r제곱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얘네들의 부호를 조금 신경 써줘야 된다라는 소리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쪽은 3, 4분면에 있을 때는 당연히 우리가 중심 좌표를 마이너스 r, 마이너스 r이라고 잡을 거니까, 그러면 x 플러스 r의 제곱, y 플러스 r의 제곱은 r제곱이다 라고 표현하면 될 것이고, 마지막으로 4, 4분면에 있을 때에는 중심을 r, 마이너스 r이라고 할 거니까 x 마이너스 r의 제곱, y 플러스 r의 제곱이 r제곱이다 라고 식을 세운 후에 이 두 좌표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할 때에는 항상 어떤 지나는 점을 가르쳐줘요. 2,4 그러면 그 점이 지나는 점이 여기 있으면 1, 4분면에 있는 이 식을 쓰면 되는 거고, 마이너스 2,4 그렇다면 2, 4분면에 있을 거니까 마이너스 2,4는 여기 있을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2와 4를 집어넣어 주는 거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그러면 3, 4분면에 써있는 이 식에다가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4를 대입할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방식으로 문제를 풀게 되면 2,4 집어넣었을 때 r의 제곱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나와요. 그 말은 무엇이냐? 그 한 점을 지나면서 x,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은 반드시 두 개가 나온다. 두 개가 나온다는 사실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이제 원의 방정식의 일반적인 개념에 대한 것은 끝났고, 이번엔 두 번째 원의 방정식에 대한 개념,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예요.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집중해서 잘 볼 수 있도록 해요. 자,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 우리가 항상 모든 2차 곡선, 우리가 2차 곡선은 2차 포물선도 될 수 있고 지금처럼 원도 될 수 있고, 나중에 이제 기하를 배울 때 배우는 학생들만 있겠지만, 기하를 배우면 뭐 포물선도 나오고 타원도 나오고 쌍곡선도 나오고 그런 얘기들이 나올 텐데, 그럴 때마다 항상 우리는 어떤 거랑 위치관계를 보냐면 직선과 위치관계를 봐요. 그래서 어떤 2차 곡선과 직선의 위치관계는 참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신경 써서 볼 수 있도록 하시고, 자, 원을 보시면 우리가 2차 함수 먼저 한번 살짝 볼게요. 자, 2차 함수가 이렇게 포물선이 있었어요. 포물선은 1차식 직선과 세 가지 경우가 있었어요. 두 점에서 만난다, 한 점에서 만난다, 안 만난다. 그렇죠? 자, 그러면 얘는 우리가 배웠던 내용이니까 빠르게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쓰고, 얘를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썼을 때 우리가 이 위치 관계를 따지려면 어떻게 썼느냐? 두 식을 연립해서 y 대신에 mx 플러스 n을 여기다 집어넣어서 x에 관한 2차 방정식을 만든 후에 판별식을 해서 판별식 t가 0보다 크면 두 점에서 만난다 라고 얘기했고, 판별식 t가 0이면 한 점에서 만난다 라고 얘기했고,
판별식 t가 음수면 만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왜냐면 이 판별식을 했을 때 연립방정식의 해가 그래프의 교점이 되기 때문에 해가 두 개가 나온다는 건 두 점에서 만난다는 소리가 되는 거였어요. 맞죠? 그럼 이거를 우리가 원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가 나오면 원이 이렇게 있을 것이고 여기에 직선이 세 가지가 나올 수 있어요. 어떻게? 두 점에서 만난다. 한 점에서 만난다. 만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원의 방정식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걸로 해볼게요. 우리가 원의 방정식에서 중심이 a, b일 때는 x-a의 제곱, y-b의 제곱은 r제곱이라고 했지만 우리가 여기서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 즉 얘는 뭐예요? 중심이 0,0일 때, 중심이 원점일 때로 한번 해볼게요. 가장 기본형으로. 그래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r제곱인데 이 직선도 또 똑같이 y는 mx 플러스 n이라는 직선 1차 식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이 식을 여기다가 대입해가지고 판별식을 한다는 거죠. 여긴 좀 힘들겠죠. 왜? 여기는 y는 mx 플러스 n을 여기다 대입할 때 이 식 y를 제곱하지 않으니까 바로 연립이 가능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y 그대로 대입하는 게 아니라 제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식을 제곱해야 돼서 약간은 조금 복잡한 과정이 필요해요. 어쨌든 방식은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가 두 점에서 만난다. 그럼 판별식 t가 0보다 크다라고 하고 한 점에서 만난다. 판별식 t가 0이다. 그리고 안 만난다. 판별식 t가 0보다 작다. 이렇게 풀면 될 거예요. 알겠죠? 하지만 우리는 이 방법을 쓰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가 y를 제곱하지 않으면 아마 이 식도 많이 썼을 거예요. 근데 y를 제곱하기 싫으니까 우리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에 대한 식을 더 많이 쓰긴 해요. 그 식이 더 중요하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한번 잘 보세요. 원의 중심이 0,0이에요. 0,0. 그리고 이 직선은 알 수 있어요. 물론 얘가 a, b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기본형이니까 0,0으로 하는 건데 이 직선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거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해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한다. 그랬을 때 누구랑 비교를 하면 되느냐? 원의 특징이 뭐예요? 원의 가장 기본적인 성질, 뭐 정의라고 해야죠. 한 점으로부터 일정한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이었어요. 그러니까 원은 반지름의 길이가 항상 같은 게 가장 중요한 특징이자 정의죠. 그러니까 한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이 거리 반지름이 r인데 이게 d랑 같게 될 경우가 한 점에서 만날 때예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d라고 하면 d랑 r이 같을 때가 한 점에서 만날 때라고요. 그러면 여기는 d가 이만큼밖에 안 될 거니까 d가 커요? r이 커요? r이 크겠죠. r이 크게 되면 두 점에서 만나는 거예요. 두 점에서. 그리고 여기가 이제 이번엔 여기가 d가 되니까 d가 r보다 더 크게 되겠죠. 이렇게 r보다 d가 더 크면 안 만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 판별식보다는 이쪽에 관한 식으로 더 많이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점직거,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중요하다는 거죠. 정말 많이 써요. 진짜 많이 써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통해서 우리가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계속 이어서 갈 거예요. 자, 보면 우리가 여기서 기준이 되는 점은 부등호는 아니에요. 기준은 부등호가 아니에요. 등호예요, 등호. 그러니까 접할 때, 한 점에서 만날 때, 이때가 제일 중요하겠죠. 이때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 원과 직선이 만나서, 한 점에서 만나서 생기는 선을 접선이라고 하죠. 접하는 선. 그러니까 접선의 방정식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한 점으로부터 직선까지 거리가 r과 같으면 우리가 접선이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성질을 사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게 될 텐데 풀 때마다 뭐 하면 돼요? 이거만 하면 돼요. 이거만. 점직거가 r과 같다. 거리가 r과 같다. 이게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건 우리가 첫 번째 기울기를 알 때, 두 번째 접점을 알 때,
세 번째, 이걸 안다는 건 이걸 주어준단 말이에요. 문제에서 조건으로 준다는 말이에요. 원 밖에 한 점을 알 때. 이 세 개로 우리가 나눠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물론 세 번째가 제일 어렵겠죠. 자, 기울기를 알 때부터 차근차근 해볼 거예요. 자, 지금 우리 뭐 하고 있다고요? 접선의 방정식 얘기하는 거예요. 접선의 방정식. 접선의 방정식. 오늘은 여기까지 하면 돼요. 물론 문제도 풀어봐야 되겠지만, 자, 여기까지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접선의 방정식. 같은 얘기를 다시 쓸 건데, 보시면 원이 이렇게 있어요. 얘를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라고 하고, 여기에 기울기가 m인 직선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요,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할 수 있고, 지금 여기서 모르는 건 뭐냐면 n을 몰라요. n을. 여기 나머지는 다 알아요. x제곱 y제곱 r도 알고 m도 알 때, 그때가 바로 기울기를 알 때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기울기가 만약 이렇게 됐다, 이렇게 생겼다 라고 하면 이 접선의 방정식은 몇 개가 나올 수밖에 없냐면 두 개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이걸 그대로 평행 이동하면 이쪽에서도 접하니까. 그래서 기울기를 알 때는 접선의 방정식이 두 개가 나온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 중심 좌표가 현재는 0,0이죠. 0,0. 그리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해서 반지름 r과 같다. 거리가 r과 같다. 이렇게 풀어볼 거예요. 그러면 얘를 어떻게 일반형으로 만들어줘야 되니까 우리가 mx-y 플러스 n은 0. 지금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건 뭐라고요? n이라고요. n. n을 몰라요. 우리가 m까지는 알고 r도 아는데 n을 모르는 거예요. n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누구랑? 0,0이랑 점 짓고 해봐요. 루트 m제곱 플러스 1분의 0, 0 집어넣으면 n만 나오는데 절대값을 해야겠죠? 자, 이게 뭐랑 같다? 반지름 r과 같다. 이해되죠? 자, 그러면 절대값 n이 r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 되는 거니까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뭐라고요? n이라고요. n. 그래서 우리가 기울기를 알 때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라고 한다면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왜 플러스 마이너스예요? n이 절대값이니까 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붙어야겠죠?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반지름 r 그리고 기울기 m 알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고, 공식을 외우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물론 외우는 것도 좋죠. 다 알고 있으면서 외우는 건 좋아요. 근데 무조건 공식만을 대입해서 푸는 건 절대 안 돼요. 꼭 아셔야 돼요. 어떻게 풀고 있는지. 자, 그럼 이번에는 두 번째, 접점을 알 때를 한번 해볼게요. 접점을 알 때. 접점을 안다는 건 접하는 점을 안다는 거예요. 그럼 원이 있을 때 접하는 점은 한 점만 나오겠죠. 그러니까 접선의 방정식도 한 개만 나와요.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가 나왔는데 얘는 하나만 나와요. 자, 얘는 좌표 축까지 한번 나타내 볼게요. 자, 얘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라고 할게요. 반지름이 r이에요. r. 이 자리가 r. 여기는 마이너스 r, 마이너스 r.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접점을 아는 거예요. 접점. 여기에 하나의 점을 x1, y1이라고 하고 이 점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면 접점을 알 때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자, 이런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이게 바로 2번 이야기. 접점을 알 때 접선의 방정식을 구한다. 자, 그럼 얘를 구하려면 우리가 중3에 배웠던 원과 직선에서 나왔던 내용을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원의 중심으로부터 접점에 선을 그으면 이게 접선과 수직으로 만난다는 사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수직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수직이 되면 뭐라고요?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 그걸 쓸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0,0이고 여기는 x1, y1이기 때문에 기울기는
x1분의 y1이 될 거예요. 이해되죠? 이 빨간 선의 기울기가 x1분의 y1. 그런데 우리는 어떤 직선이에요? 기울기의 수직인 직선을 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써야 돼요? 이 직선에 마이너스 달고 역수, 기울기를 그럼 마이너스 y1분의 x1이라고 하고 여기다가 한 점 x1, y1을 지나기 때문에 x1 x 마이너스 x1 y는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플러스 y1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해돼요? 기울기가 이거였는데 이건 빨간 선, 이 선의 기울기가 이거였고 이거의 수직인 기울기. 그러면 여기에 마이너스 달고 역수 하신 다음에 여기다가 한 점, 지나는 점은 x1, y1이니까 x1, y1 쓴 거예요. 그러니까 직선의 방정식에서 1번 중요했던 내용, 그거 엄청 중요하죠. 2번 기울기가 거의 마이너스 1 되는 거 엄청 중요하죠. 다 쓰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그쵸? 되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얘를 조금 더 정리를 할 거예요. 정리를 하면 이 식이 어떻게 나오느냐? 여기다 이어서 써볼게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이걸 이어서 쓰지 말고 우리 여기다가 y1을 양변에 곱한다고 생각해봐요. y1을 양변에 곱할 거예요. 그러면 y1, y는 마이너스 x1x 플러스 x1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 이런 식이 나와요. y1을 여기다 다 곱한 거예요. y1을. 그리고 마이너스 x1을 전개했어요. 자, 여기까지 됐죠? 자, 이제 하나만 더 하면 돼요. 자, x1x를 넘길 거고 x1x 더하기 y1y는 뭐가 나와요? x1 제곱 더하기 y1 제곱이 나오죠. 자,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 자, 이 점은 직선 위의 점이기도 하지만 원 위의 점이기도 하죠. 원 위의 점. 원 위의 점이기 때문에 이 점을 여기다가 대입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자, 이걸 여기다 대입하면 x1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이 r제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식을 여기다가 대입하려고 해요. 여기 x1의 제곱, y1의 제곱이 남아있는데 여기다 써야 되는데 그거 대신에 r제곱을 쓴다는 거죠. r제곱. 그래서 이 식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접점을 알 때 공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식 x1x 더하기 y1y는 r제곱이다. 이런 식이 나와요. 접점을 알 때. 근데 이것도 공식을 외워서 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공식만 알아서는 안 돼요. 이게 어디서 나왔는지, 왜 나왔는지. 여기서 기울기가 수직, 그리고 이 점이 기울기랑 한 점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 기울기에 마이너스 달고 역수하고 한 점 지난다. 이렇게 쓴 다음에 이걸 곱하셔서 이 값이 r제곱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다는 거 어떻게 나왔는지 꼭 아셔야 돼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제일 어렵다는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자, 원 밖에 한 점. 원 밖에 한 점을 알 때. 자, 원 밖에 한 점을 알 때는 푸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잘 보셔야 돼요. 자, 원 밖에 한 점이 있어요. 이 원의 방정식은 계속 우리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 가장 기본형으로 하고 여기서 원 밖에 한 점. 이렇게 접선을 그으면 얘는 항상 두 개의 접선을 그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봤을 때 1번과 3번은 두 개의 접선을 그을 수 있고 2번은 하나의 접선만 긋는다 라고 아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점 또 똑같이 x1, y1이라고 잡은 다음에 계속 직선이니까 계속 가겠죠. 자, 이렇게 될 때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이 1번과 2번을 짬뽕해서 생각할 수 있어요. 1번으로 풀 수도 있고 기울기를 m이라고 해서 풀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접점을 x, y라고 잡은 다음에 할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일단 기울기를 모른다고 생각하면 이 식은 한 점을 알고 기울기를 모르니까 y는 m, 우리가 m 몰라요. x 마이너스 x1 더하기 y1. 아이고, 여기는 이렇게 쓰고 나면 x1, y1을 아는데 지금 m을 모르는 거예요. 기울기를 모르는 거예요. 기울기를 구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얘를 넘긴 다음에 m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mx1 식이 좀 복잡하지만 플러스 y1은 0 이라는 식과
여기 나오는 중심의 좌표. 여기는 0,0이죠. 0,0까지의 거리가 뭐랑 같다? R이랑 같다. 이 직선의 방정식이 이 점짓거 직선의 방정식과 이 0,0까지의 거리가 반지름 R과 같다. 이렇게 푸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 방법은 약간 주의할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풀고 나면 M 값이 없어질 때가 있어요. M이 물론 0이 되면 괜찮은데 M이 0일 때는 뭐 이런 직선이겠지만 M이 0이면 기울기가 없으니까 Y는 얼마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이렇게 나올 텐데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때가 주의할 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원밖에 한 점을 알 때는 접선이 반드시 두 개가 나온다. 두 개가 나오려면 M 값이 두 개가 나와야 되는데 혹시라도 문제를 풀다가 하나만 나올 때가 있어요. 그때는 반드시 그래프를 그려보세요. 그래프를 그려보면 거기에는 이런 직선이 숨겨 있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 직선을 찾아주면 돼요. M이 0일 때는 상관없어요. M이 0이면 두 개가 나오는 거거든요. 두 개가 나오면 이럴 때 이렇게 접할 수도 있구나. 좌표축에 평행하게. 근데 M이 하나만 나올 때는 이렇게 Y축과 평행한 접선이 하나는 분명히 생기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기 위해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점의 위치와 원의 위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풀어보시면 돼요. 알겠죠? 아니면 이거를 접점을 잡아서 우리가 이 접점과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통해서 풀 수도 있는데 그 방법보다는 이 M, 모르는 것을 기울기 M을 잡고 푸는 방법을 더 추천을 드려요. 하지만 주의할 점은 있다고요. 두 개가 나와야 되는데 하나가 나올 때는 꼭 그래프를 그려봐라. 알겠죠? 자, 이제는 문제를 풀어보면서 해결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세요. 자, 중심이 마이너스 2,3이고 그 다음에 1,6을 지나는 원을 구하세요. 그럼 당연히 중심이 마이너스 2,3이니까 x 플러스 2의 제곱 y 마이너스 3의 제곱은 r제곱. 이해되죠? 중심 나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1,6을 지나니까 여기다가 1과 6을 대입하면 되죠. 1과 6을 대입하면 3의 제곱, 3의 제곱 9, 9, 18. 그러니까 r제곱 대신에 18을 쓰면 돼요. 그쵸? 문제 없죠? 자, 그럼 두 번째는 두 점을 지름의 양끝으로 한다. 자, 지름의 양끝으로 한다. 그러면 두 점의 중점이 원의 중심이 되니까 둘을 더해서 2로 나누세요. 그럼 중심은 5에 마이너스 1 더하면 4니까 2가 되고 1에 마이너스 3 하면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1. 아, 중심이 2, 마이너스 1이구나. 그 다음에 반지름을 구하는 방법은 방금 전처럼 x 마이너스 2의 제곱 y 플러스 1의 제곱은 r제곱이라고 쓴 다음에 대입을 해도 되고 아니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도 되겠죠? 근데 결국 같은 얘기예요. 자, 여기다가 5,1을 집어넣으면 5 집어넣으면 3의 제곱 1 집어넣으면 2의 제곱. 그렇죠? 그러면 9에다가 4 더하면 13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원의 방정식은 13. x-2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1의 제곱은 13이라고 풀면 돼요. 자, 세 번째가 자, 세 점을 지나는 원인데 세 점을 지나는 원은 참 골치 아파요. 어쩔 수 없어요. 얘는 자, 세 점을 지나는 원이다. 세 점을 지나는 원을 구할 때에는 표준형으로 구하지 않고 일반형으로 구해요. 왜냐면 표준형에다가 이 세 개의 수를 다 대입하면 대입한 수를 또 제곱해야 되기 때문에 표준형은 제곱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반형에다가 대입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일반형을 x제곱 더하기 y제곱 대문자 a, b, c로 써도 되지만 소문자로 써도 문제 없어요. ax, by 플러스 c는 0 이렇게 써주시고 여기다가 세 수를 다 대입하는 거예요. 모르는 문자가 a, b, c 세 개 대입할 수 있는 것도 3점. 그러니까 풀 수 있는 거예요. 연립방정식으로 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4,1을 대입한다. 16, 1, 4a, b, c, 0. 자, 그 다음 6, 마이너스 3을 대입한다. 36에 9니까 45,
그 다음 6a 마이너스 3b 플러스 c는 0. 그렇죠? 이번엔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3,0을 집어넣으면 9 마이너스 3a 플러스 c는 0. 이해되죠? 자, 그럼 이제 연립하셔야 돼요. 자, 여기서 이제 연립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c 대신에 두 식을 빼면 돼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식에서 1번식에서 3번식을 뺀다고 생각하세요. 여기서 이걸 빼요. 그러면 c가 없어지고 7a 여기 17에서 9를 빼는 거죠. 17에서 9를 빼요. 그러면 8 그리고 b 이렇게 남겠죠? 이 방법보다는 차라리 1, 2번식에서 b를 제거하고 얘랑 이 제거한 식과 3번식을 연립하는 게 더 나을 수 있겠네요. 그렇게 할게요. 그러면 차라리.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위에 있는 식에다가 3배를 하세요. 3b 만들기 위해서 3배 17에다가 3을 곱해요. 3일은 3, 3, 7에 21 51 플러스 3배 12a 3b 플러스 3c 아까 방법이 더 나을 수도 있겠네. 모르겠네. 자, 그래서 이제 둘을 더하면 여기가 96 더하기 18a 더하기 4c가 0이다. 이렇게 나오겠죠? 자, 2로 나눠주면 2로 나눈 식을 여기다 쓸게요. 2로 나눠주면 48 플러스 9a 더하기 2c가 0이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식에다가 또 2배 하면 되겠네요. 18 마이너스 6a 플러스 2c가 0이다. 두 식을 위에서 아래를 빼면 30 플러스 15a는 0이다. 그래서 a가 마이너스 2가 나오고요. a가 마이너스 2가 나오면 이제 대입하면 되겠죠?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c는 마이너스 15.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b는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5를 대입하면 저 위에 식에다 대입할까요? 17 마이너스 8 플러스 b 마이너스 15 하면 b가 얼마가 나오죠? 6이 나오나요? 6.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식은 어렵죠? 복잡하고 귀찮은 문제예요. 세 점을 가르쳐주고 원을 구하라 그러면 상당히 귀찮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6y 마이너스 15는 0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알겠죠? 자, 1, 2번은 굉장히 간단했는데 3번처럼 세 점을 주고 원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하면 조금은 복잡합니다. 자, 그 다음 2번. 자, 중심이 y는 x 플러스 1 위에 있고 직선 위에 있대요. 그리고 3,1을 지나며 x축에 접하는, 자, x축에 접하는 나왔네. x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라. 그러면 x축에 접하기 때문에 우리가 얘는 x 마이너스 a의 제곱 y 마이너스 b의 제곱은 뭐의 제곱과 같다고 했어요? x의 좌표예요? y 좌표예요? y 좌표겠죠. x축에 접하니까. 그래서 b제곱이라고 쓸 수 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가 b가 양수든 음수든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제곱할 거니까. 이렇게 써주고 나서 얘가 어디를 지난다? 3,2를 지난다. 3,2를 대입할 거예요. 근데 3,2 대입하기 전에 얘가 어디 위에 있다고 했냐면 y는 x 플러스 1 위에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중심은 a, b였는데 이 a, b가 b는 a 플러스 1 여기 위에 있으니까 이걸 대입하면 b는 a 플러스 1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a 플러스 1을 대입할 수 있고 그 다음에 x, y 자리에는 3과 1을 대입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식을 3 대입하고 a 그대로 쓰고 그 다음 y 자리에다가 2 대입하고 그 다음 b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마이너스 b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의 제곱이 b 뭐예요? a 플러스 1의 제곱.
자, 이렇게 풀면 A에 관한 식이 나오겠죠. 근데 조금 더 똑똑하신, 좀 더 현명하신 분은 B가 두 개 있으면 A를 B로 바꾸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A 대신에 B-1을 대입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전부 다 B에 관한 식으로 풀 수 있으니까 그게 좀 더 좋을 수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뭐 거의 비슷한 방법이니까 한번 해봅시다. 얘 전개하면 A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9 여기는 1-A예요. 1-A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 여기는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 자, A제곱 1 A제곱 1 자, 2A가 넘어가면 되겠네요. 2A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10A가 될 거예요. 그래서 A 값은 1 또는 9가 나오죠. 1 또는 9를 대입하면 1 대입하면 2가 나와요. 1 대입하면 2 그러니까 B는 2가 나오고 그 다음 9를 대입하면 10이 나오죠. 10 그래서 이렇게 한 쌍으로 이렇게 묶고 이렇게 묶으면 되니까 우리가 구하는 원의 방정식은 x-1의 제곱 y-2의 제곱이 2의 제곱 4 또는 x-9의 제곱 y-10의 제곱이 10의 제곱 100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렇게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3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3번은 엄청 중요, 엄청 어려워요. 어려운 문제라서 처음 이 원의 방정식을 처음 배우고 풀기에는 아주 어려운 문제이긴 하지만 집중해서 잘 따라오시고 이런 문제일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3번 이상 반복하셔야 돼요. 3번 이상 꼭 반복하셔서 이 문제 완성하세요. 정복하셔야 돼요. 자, 같이 한번 봅시다. 문제 보면 좌표 평면 위에 두 점이 있고 2,5랑 4,1이 있대요. 그리고 원 여기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 원점이 중심이고 반지름이 1인 원이죠. 자, 거기에 p가 원 위로 움직일 때 pa제곱 더하기 pb제곱의 최소값을 구하여라.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 자, 여기 이렇게 반지름이 1인 원이 있어요.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1인 원이 있는데 여기에 2,5 여기 A점이 있고 4,1 뭐 이쯤에 B점이 있어요. 4,1 자, 그럴 때 PA제곱 더하기 PB제곱의 최소값을 구하래요. 그럼 P가 원 위로 움직이고 있는데 원 위에 움직이는 점 중에 아무 점이나 잡으면 안 되겠죠. 가장 최소가 되는 점을 잡아야 되는데 알 수가 없어요. P점이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래서 대략적으로 우리가 P점이 한 이쯤에 있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P가 이쯤에 있어서 PA제곱 더하기 PB제곱이 최소가 될 때를 구하여라 라는 소리예요. 이거는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PA제곱 더하기 PB제곱을 구하라고 하면 우리가 일단은 A, B를 연결해 볼 거예요. 두 점을 연결해서 보면 약간의 힌트가 보일 수 있어요. 이건 진짜 약간의 힌트지 거의 알 수가 없어요. 거의 알 수 없어요. 자, 뭐냐면 우리가 이런 거 기억나요? 제가 시옷 니은 공식이라고 했던 거. 소년 공식? 소녀 공식? 시옷 니은 공식. 뭐예요? 파포스의 중선 정리. 파포스의 중선 정리. 여기 중점을 잡았을 때 여기 제곱 더하기 여기 제곱은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과 같다가 아니라 2배를 하면 되죠.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에 2배를 하면 같아진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이거를 여기서 어떻게 쓰느냐? 지금 이 모양이라고 보면 돼.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 지금 PA 제곱 더하기 PB 제곱을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PA 제곱 더하기 PB 제곱을 어떻게 우리가 표현할 것이냐? 우리가 P 여기에 중점 M이라고 잡아서 PM 제곱에다가 MB MA 제곱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MA 제곱 두 개의 제곱 PM 제곱 더하기 MA 제곱 그러니까 PA 제곱 더하기 PB 제곱 대신에 우리가 P는 지금 움직이는 점이라서 두식 전부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하포스의 중선 정리. 중선 정리를 이용해서 2배의 PM제곱 더하기 MA제곱. 뭐 MA제곱, MB제곱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풀자는 거예요. 이렇게 풀자는 거. 그러면 여기서는 MA제곱은 알 수 있어요. 왜? A와 B와 M은 다 고정된 점이니까 우리가 이걸 구할 수 있어요. 그럼 PM제곱, P 하나만 모르는 거니까 여기는 양쪽을 다 몰랐는데 여기 하나만 모르니까 우리가 그래도 어느 정도 풀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한번 보시면 M의 좌표를 구해 봅시다. A점이 얼마라고요? 2,5, B가 4,1. 그럼 중점은 2와 4를 더해서 2로 나누면 3, 5와 2를 더해서 2로 나누면 또 3이네요. 그쵸? 그럼 우리가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여기는 2배의 PM제곱, 여기는 아직 몰라요. 거기다가 우리가 두 점 사이의 거리 4에서 3 빼면 1, 3에서 1 빼면 2. 그러니까 1의 제곱과 2의 제곱이 되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괄호를 풀어보면 2배의 PM제곱 더하기 여기는 5니까 10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해되죠? 이해되죠? 여기까지 됐어요. 그럼 우리는 PM제곱을 구하면 되는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실. 여기선 두 개의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포인트는 뭐? PA제곱 더하기 PB제곱을 하포스의 중선 정리를 떠올릴 수 있느냐.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여기 원 밖에 있는 한 점이 있는데 여기 이렇게 원 밖에 한 점이 있잖아요. 원 밖에 한 점으로부터 이 원 위에 있는 점들까지의 거리의 최소값은 어디일까? 라는 소리예요. 갑자기 무슨 말이냐? 갑자기 무슨 말이냐? 좀 어려운 얘기죠? 다시 한번 이쪽에 볼게요. 원이 있어요. 원 밖에 한 점이 있어요. 이거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시험에 자주 나오는 이야기. 자, 원이 있고 원 밖에 한 점이 있어요. 원 위에 움직이는 점, 동점, 막 움직이는 점이 있는데 이 원 위에 움직이는 점들 중에서 이 점, 원 밖에 있는 한 점까지의 거리가 가장 멀 때와 가장 가까울 때가 언제인지 최소와 최대를 구하는 거. 정말 중요해요. 정말 중요해. 근데 한 번 들으면 보통 잊혀지진 않아. 사람 머릿속에 딱 각인이 되거든요. 잘 보세요. 아니 여기서 우리가 물론 당연히 가까운 점이 어디 있을지 뭐 대략적으로는 알 수 있겠죠. 근데 거기가 명확히 어딘지는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원의 중심과 원 밖에 있는 한 점을 연결해요. 이 점을 연결하는 거예요. 이 두 점을 연결한다는 건 이 점으로부터 이 점까지 가장 빠른 길로, 가장 짧은 길로, 최소의 길로 갔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그럼 거기에서 우리가 이 반지름을 R을 빼면 바로 여기에 값이 나오는데 이게 우리가 원하는 최소값이 된다는 거예요. 최소값. 최소값 스몰 d라고 써볼게요. 그러니까 원에 있는 점들 중에서 이 원 밖에 한 점에서 이르는 거리가 가장 짧을 때가 바로 이 점에 있을 때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거의 다 됐네요. 가장 길 때는 언제가 되겠어요? 이 점을 연장해서, 이 직선을 연장해서 만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원의 중심으로부터 이 원 밖에 한 점까지 거리를 구한 다음에 R을 더해주면 그러면 우리가 여기 길이가 최대값, 거리의 최대값 D가 나오겠죠. 라지 D가. 이해돼요? 그래서 원의 중심으로부터 원 밖에 한 점까지 거리를 구한 다음에 반지름을 빼면 최소, 반지름을 더해주면 최대가 된다 라는 소리예요. 기왕 하는 거 하나만 더 얘기하고 우리가 잠깐 참고. 자,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자, 원이 이렇게 있는데 이번에는 원 밖에 어떤 하나의 직선이 있어요. 직선. 그래서 원위를 움직이는 점 중에 직선까지 거리가 최소가 될 때와 최대가 될 때가 언제인지 따져보는 거죠. 거의 비슷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원 위에 있는 점 가지고는 죽었다 깨나도 알 수가 없어요. 알 수 없으니까 어떻게? 원의 중심을 잡아서 중심으로부터 우리 배웠던 점짓거 하는 거예요. 점짓거.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여기서도 이 한 점으로부터 또 다른 점까지의 거리가 가장 짧은 거리였어요. 여기서부터 거리를 구한 다음에 여기서 R을 빼거나 R을 더했잖아요. 일직선으로 딱 가는 거니까. 마찬가지. 이 점으로부터 이 직선까지 거리를 구하면 여기다가 R을 뺐을 때 R을 빼면 여기가 최소 거리가 되고
여기다가 r을 더하면, 이 직선을 연장해서 r을 더하면 최대 거리가 된다 라는 거 기억해 두셔야 돼요.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그럼 우리 이제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문제로 돌아오면 지금 우리가 PM의 제곱을 구하고 싶어요. PM의 제곱. PM의 제곱이지만 우리는 결국 PM, 여기 위에 있는 점들 중에서 M까지의 거리가 최소가 될 때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최소값 구하는 거니까.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원의 중심으로부터 이 M까지의 거리를 구한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거리, 이게 바로 뭐예요? 0,0부터 3,3까지의 거리. 그러면 3루트 2가 나오겠죠. 3루트 2. 여기서 뭘 빼줘야 돼요? 반지름을 빼줘야 돼요. 반지름이 얼마인데요? 1. 이게 바로 뭐다? 최소값이다. PM의 최소값. 근데 우리는 PM을 구하는 게 아니라 PM의 제곱을 구해야 돼요. PM의 제곱. 그래서 얘를 제곱할 거예요. 제곱하면 얼마가 나와요? 18 더하기 1 마이너스 6루트 2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가 대입해주면 되겠죠. 대입해주면 최소값이 나와요. 최소값. 그래서 2배를 또 해야 되니까 여기는 19예요. 19에다가 2배를 하면 38 빼기 12 루트 2 더하기 10 해서 48 마이너스 12 루트 2가 우리가 원하는 최소값이 되겠네요. 쉽지 않죠? 이 문제는 여러 번 확인하셔야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꼭 잘 확인하세요. 여러 번 반복하시고. 자, 이번에 4번이에요. 이제부터는 접선의 방정식,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에 대한 문제들이 나와요. 한번 보고 또 어떻게 푸는지 잘 숙지합시다. 자, 봅시다. 자, 직선 y는 x 플러스 1과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25의 교점에서 원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자, 교점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접점을 할 때예요. 접점을 할 때. 자, 해봅시다. 자, 일단은 y는 x 플러스 1을 여기다 대입해야 돼요. 왜냐면 교점을 구하기 위해서. 연립해서 나오는 해가 바로 교점이니까 우리가 집어넣을게요. x제곱 더하기 y제곱 대신에 x 플러스 1을 집어넣어요. x 플러스 1의 제곱은 25. 풀면 2x제곱 2x 플러스 1 마이너스 25 마이너스 24. 그러면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2는 0. 3, 4, 12 여기에 마이너스. 그래서 x값이 3 또는 마이너스 4가 나오고, x가 3이면 y는 1 더하는 거니까 4가 나오고, 또는 1 더하니까 마이너스 3.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원이 이런 식으로 돼 있을 때 지금 여기가 0,0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5라는 5가 아니라 25죠. 자, 25라는 그런 원이 있는데, 자, 여기서 마이너스 3,4라는 점은 한 이쯤에 있을 거예요. 3,4. 그래서 얘 기울기가 지금 얼마예요? 3분의 4. 그러면 수직인 기울기는 마이너스 4분의 3. 이해돼요? 너무 순식간에 지나갔나? 여기서부터 3만큼 가는 거니까 3만큼. 그럼 3분의 4가 기울기. 하지만 우리는 수직인 기울기를 원하는 거예요. 수직인 기울기. 여기에 수직인 기울기.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3. 그리고 지나는 점은 3,4. 그러니까 y는 x 마이너스 3 플러스 4.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3x 플러스 4분의 9, 4분의 25.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푸는 방법보다는 이게 만약 이런 기본형일 때에는 아까 배웠던 그 공식을 집어넣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공식을 외워두는 게 좋겠죠.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식을 외우는 건 좋지만 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알고 공식을 쓸 수 있어야지 아예 공식만 외우는 건 절대 비추. 자, 그래서 공식이 그대로 대입하면 3과 4를 여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x1x, y1y는 25라고 했기 때문에 x1, y1이 바로 3과 4인 거예요. 그래서 3x 플러스 4y는 25. 엄청 쉽죠? 얘랑 같은 답이에요.
그러니까 이 공식을 외워두는 건 물론 좋지만 우리가 어떻게 나왔는지 꼭 아셔야 돼요. 개념을 아셔야 돼요. 개념을. 어떻게 나왔는지. 또 한 점이 있죠.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얘는 그냥 여기다 집어넣을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3y는 25. 이럴 때에는 가능하면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줘서 4x 플러스 3y는 마이너스 25라고 써주는 게 조금 더 예뻐 보이네요. 그래서 이렇게 풀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자, 그럼 2번. 2번도 바로 그냥 이어서 여기다 할게요. 자, 원점에서 거리가 4인 점의 자취에 접하고. 무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뭐예요? 원점에서 거리가 4인 점의 자취. 뭐죠? 중심이 원점, 반지름이 4인 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2번에서 원의 방정식은 바로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얼마? 16이다. 왜? 반지름이 4니까. 그러면 이렇게 나올 수 있고 이거의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 뭘 가르쳐 준 거예요? 기울기를 가르쳐 준 거예요. 여기에 기울기는 뭐예요? 지금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죠? 그럼 우리의 기울기는, 우리가 원하는 기울기는 1이 되겠죠? 1. 자, 그럼 기울기가 1이고 여기에 접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라는 소리예요. 자, 기울기 가르쳐주면 접선이 몇 개? 2개 나와야 돼요. 2개. 하나만 나오면 안 돼요. 꼭 2개 나와야 돼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형태예요. 자, 이렇게 원이 있고, 원이 자꾸 안 그려지네. 자, 원이 이렇게 있고, 기울기가 1인 직선의 방정식은, 접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2개가 나올 것이다. 꼭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얘 어떻게 풀기로 했어요? 우리가 판별식보다는 어떻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하자라고 했어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한쪽만 보면 돼요. 한쪽만. 그래서 이 직선의 방정식은 기울기를 알지만 그 y절편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y는 m이 기울기가 1이니까 수직인 기울기라서 1. 그러니까 x 플러스 n 이렇게 하면 돼요. 기울기가 1이니까. 그런 다음에 얘를 일반형으로 넘겨줘서 x 마이너스 y 플러스 n은 0. 얘와 중심 0,0 점짓거 하면 돼요. 루트 1제곱 1제곱 2분의 0, 0 집어넣으면 절대값 n. 얘가 반지름 얼마와 같다? 4와 같다. 그래서 절대값 n이 4루트 2가 나오고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n은 풀마 4루트 2가 되겠죠. 그래서 최종적인 우리의 답은 y는 x 풀마 4루트 2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이해되죠?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어요. 중요한 얘기예요. 접선의 방정식은 참 중요한 얘기예요. 특히나 이 다음 문제는 원 밖에 한 점, 원 밖에 한 점이 애들이 더더욱 어려워하는 문제라서 거기 더욱더 집중해서 볼 수 있도록 해요. 자, 5번 문제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원의 밖의 점에서 접선을 그었을 때 그러면 이번엔 몇 개가 나와요? 접선이? 2개가 나오겠죠. 원 밖에 있는 점에서는 항상 2개의 접선이 나와요. 언제만 빼고 접점을 알 때만 빼고는 나머지는 다 2개씩 나온다. 기울기를 알 때에도 2개의 접선이 나오고 원 밖에 한 점을 가르쳐 줬을 때에도 2개의 접선이 나온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문제를 봅시다. 자, 0,1을 지나고 여기 반지름이 1인 원이네요. 자, 여기 y, x 여기 1 이렇게 되어 있는데 0,2는 여기 있을 거 아니에요. 0,2 여기를 지나면서 이 원에 접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자, 이렇게 2개를 그을 수 있다고요. 2개를 이렇게 한 2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라는 소리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0,1을 지나니까 y는 기울기 몰라요. 그럼 mx 플러스 2라고 한 다음에 원의 중심으로부터 접점까지 거리가 반지름 1과 같다. 이렇게 풀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얘를 mx-y 플러스 2는 0이라고 바꿔주고 얘랑 누구랑? 0,0 원점이랑 원의 중심이랑 자, 거리가 1이다. 점짓거 하시면 돼요. 루트 m제곱 더하기 1분의 0, 0 집어넣으면 2 나오고 절대값 할 필요가 없네요. 2니까 얘가 1과 같다. 반지름 1과 같다. 그렇죠? 양변 제곱. 양변 제곱해서 이쪽에 곱해요. 그럼 4는 m제곱 플러스 1. m제곱은 3. m은 풀마 루트 3.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답은 여기다가 y는 루트 3x 플러스 2 또는 y는 마이너스 루트 3x 플러스 2라고 하면 돼요. 어렵지 않죠? 할 수 있어요. 잘 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6번을 보시면 6번 문제는 조금 더 어려워요. 6번이 아니라 그 아래에 있는 유제 문제는 조금 더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그 아래 유제에 있는 문제 잘 확인하셔서 문제 풀 수 있도록 하세요. 자, 그럼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 6번을 보도록 합시다. 자, 6번 문제 보시면 원이 뭐 어떻게 나와 있어요? 일반형으로 나와 있어요. 불편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표준형으로 바꿔주세요. 자, 표준형을 일단 바꿔주고 생각해 봅시다. 자, 표준형으로 바꾸면 x제곱 마이너스 6x 있으니까 플러스 9하고 y제곱 플러스 8y 있으니까 플러스 16하고 다 넘겨요. 그럼 여기 9 더했고 16 더했고 그 다음 5가 있었으니까 마이너스 5가 되겠네요. 그럼 여기는 20이 돼요. 20. 그래서 이 식이 x 마이너스 3의 제곱 y 플러스 4의 제곱이 20이다. 이거 됐죠? 됐죠? 자, 그 다음 여기 직선에 x 마이너스 2y 플러스 a는 0 문자가 들어가 있어요. 아, 이 a에 대한 범위를 구하는 거구나. 값을 구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1번부터 보세요. 직선이 원의 중심을 지날 때, 자, 우리 중심 구해놨네요. 자, 중심은 뭐예요? 3, 마이너스 4. 반지름은 뭐죠? 반지름은 루트 20. 루트 20, 물론 2루트 5라고 쓸 수도 있지만 2루트 5라고 씁시다. 루트 20이 더 나을 때도 있어요. 자, 어쨌든 2루트 5라고 쓸게요. 자, 그러면 얘가 중심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3, 마이너스 4를 지나면 되겠죠? x 마이너스 2y 플러스 a는 0에다가 3, 마이너스 4 대입 3 플러스 8 플러스 a는 0 a는 마이너스 11이 되겠네요. 됐죠? 자, 그 다음 직선이 원에 접할 때, 자, 원에 접하는 거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점직거 해서 반지름의 길이가 점직거랑 같다 라고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 얘랑 이 직선이랑 중심 어디 있어요? 3, 마이너스 4. 자, 점직거 해봅시다. 점직거 D는 자, 루트 1제곱 2제곱 5분의 3 집어넣어요. 3 마이너스 4 집어넣어요. 8 플러스 A의 절대값 한 것이 반지름 얼마? 2루트 5랑 같다. 2루트 5랑 같다. 2루트 5가 나왔네요. 루트 20보다는. 자, 그래서 루트 5를 여기다 곱하면 A 플러스 11의 절대값 한 것이 루트 5를 곱하니까 10이랑 같다. 그러면 A는 A 플러스 11이 플러스 마이너스 10이니까 A는 1이거나 또는 마이너스 21이 나오네요. 그렇죠? 자, 이렇게 풀면 되고 마지막 문제. 자, 직선과 원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 실수 A 값의 범위를 구하라. 자, 이거는 다 풀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원이 이렇게 있을 때 두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면 이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보다 커야 돼요, 작아야 돼요? 작아야 돼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보다 작아야 두 점에서 만나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반지름과 같을 때를 우리가 풀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반지름보다 작아야 돼요, 여기가. 이거는 그냥 두고 옆에다 다시 한번 쓸까요? 자, 루트 5분의 절대값 a 플러스 11이 2루트 5보다 더, 반지름보다 더 작아야 된다. 작아야 두 점에서 만나요. 반지름이 더 크면, 반지름이 지금 더 큰 거죠. 거리가 더 크면 안 만나는 거예요. 반지름이 더 커야 돼, 반지름. 이게 반지름, 이게 거리 d. 거리가 반지름보다 더 작다. 그러면 절대값 a 플러스 11이 지금 여기 10이 되는 거고. 그럼 a 플러스 11은 마이너스 10부터 10까지 되는 거고. 그럼 a는 어떻게 돼야 돼요? 마이너스 21부터
1까지 이렇게 풀면 되겠죠. 사실 이거는 이렇게 풀지 않아도 우리가 여기에 경계가 될 때를 딱 구한 거거든요. 여기와 여기를 구한 거예요, 지금. 여기와 여기가 언제? 마이너스 21과 1일 때였어요. 그럼 이 사이에 있으면 되겠죠. 하지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정상적으로, 정식적으로 딱 풀어본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원의 방정식 첫 번째 다 했고, 다음 시간에 또 원의 방정식 2 하도록 합시다. 파트 2.